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나이 먹으면 아프고 힘없고 주름 생기고 하는 걸 숙명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하나 하고요. 저도 나이 먹는 거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면서 살아왔는데 건강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하면서 자연적인 노화 과정을 방지하고 오히려 생물학적 나이를 거꾸로 먹는 과학적인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실천해 보니까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지구생활입니다. 인간 세포에 유통기한 표시가 있다는 걸 아세요? 바로 텔로미어, 말단 소립인데 이게 세포 시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전자 끝에 붙어있는 이 텔로미어가 길면 세포가 더 오래 살 수 있고 짧으면 세포가 금방 죽어 노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텔로미어의 길이로 그 사람의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텔로미어의 길이는 생활 습관을 통해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즉,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한다면 나이가 들어도 텔로미어가 길어질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나쁜 생활 습관은 텔로미어를 짧게 만들어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텔로미어 길이를 늘릴 수 있을까요? 첫째, 텔로미어를 필요 이상으로 더 짧게 만드는 걸 막아야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비만인 사람은 텔로미어가 적정 체중을 가진 사람에 비해 현저히 짧다고 합니다. 비만이 산화 스트레스를 야기시켜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텔로미어 길이를 줄이는데 가속화시켜 비만인의 평균 텔로미어 길이가 본인보다 대략 9살 더 늙은 사람의 텔로미어 길이로 짧아진다고 합니다. 즉, 적정 체중을 유지했을 때 적어도 텔로미어를 줄이지는 않는 거죠. 적정 체중은 간단히 본인의 키 빼기 100을 한 후에 0.9를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키가 170이면 170에서 100을 뺀 70에서 0.9를 곱하면 63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적정 체중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근육이 많은 편이라면 다른 요소들을 생각해서 적정 체중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디빌더의 경우 170의 키면 77kg 정도가 적정 체중이라고 하네요. 둘째, 텔로미어를 늘리는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 생활 습관은 사실 다들 잘 알고 있는 건데요. 건강하게 먹고 꾸준히 그리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사교 활동을 하는 겁니다. 먼저 꾸준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합니다. 미국의 명문 의대 UCSF에서 한 연구에서 운동을 꾸준히 한 50대 남성들의 텔로미어가 20대 남성의 텔로미어 길이를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30살 정도 젊어지고 운동을 한 50대 남성들과 운동을 안 한 50대를 비교했을 때 미관상으로도 운동을 한 남성들이 더 젊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인데요.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의 텔로미어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짧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근데 스트레스 관리가 쉽진 않죠.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스트레스 받을 때 단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을 먹었는데 이게 좋은 습관이 아닌 것 같아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시작했는데 운동도 하고 스트레스도 관리하고 나이도 젊어지고 일석삼조의 효과를 갖게 되었죠. 마지막으로 즐거운 사교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갖는 것보다 의미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들, 그리고 친구들과 의미 있고 깊은 관계를 가질 때 텔로미어가 길어진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린 건 상식적인 내용들이죠. 근데 텔로미어를 통해 실제로 젊어지는 걸 생물학적으로 증명한 게 재미있지 않나요?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벌써 실천하고 있다면 여기서 보너스로 제가 하고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더 알려드릴게요. 꿀팁입니다.
바로 미토콘드리아 충전법인데요. 미토콘드리아 학교 다닐 때 생물학 시간에 배운 거 기억하시죠?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발전소라고 불리는데 몸 안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연구들에 따르면 몸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수와 기능에 따라 텔로미어 길이가 좌우된다고 하는데요. 미토콘드리아의 수를 늘리고 기능을 강화시키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간헐적 단식입니다. 간헐적 단식을 할 때 새로운 미토콘드리아 생성에 도움을 주고 고장난 것들을 제거해 준다고 합니다. 간헐적 단식을 매일 하는 방법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의 방법에 대해서는 예전 비디오에서 더 자세히 다루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고강도 인터벌 운동입니다. 히트라고도 하죠. High Intensity Interval Training. 이 운동은 일주일에 두세 번 짧고 강력하게 하면 되는데 미토콘드리아가 고강도 운동을 통해 그 에너지 생산 능력을 49%나 증가시켜준다는 최근 논문이 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고강도 인터벌 운동은 연구자들이 효과적이라고 밝힌 7분 동안에 11개 동작을 하는 운동인데 다음에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찬물 샤워입니다. 찬물 샤워도 미토콘드리아를 충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샤워를 모두 마치기 전에 30초에서 1분 동안 전신 찬물 샤워를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노화 방지 보충제 복용인데요. 저는 최근에 노화 방지를 위해 두 가지 보충제를 먹고 있습니다. 하나는 NAD 부스터라고 하는데 세포 내에 NAD+, 즉 니코티나미드 아데닌 디뉴클레오티드가 건강한 세포의 활동을 지원해 주는데 이를 보충제를 섭취했을 때 전반적인 세포 기능 증진을 통해 노화를 방지시켜 준다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레스베라트롤 보충제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검은 포도, 포도주, 초콜릿 등에서 발견되는 폴리페닐 과이올로 노보노이드 항산화제인데 노화 방지 효능이 탁월하며 뇌질환, 심장질환, 암 예방에 효능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소개드린 방법들은 사실 크게 돈이 들지 않고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당신도 이런 방법들을 실천하셔서 생물학적 나이를 거꾸로 먹고 나이를 숫자에 불과하게끔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